2007년 8월 31일 21살 김모 씨 그리고 여자친구 20살 추모 씨는 전남 보성의 한 선착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한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노인은 흔쾌히 허락했고 둘은 배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는 선착장으로 돌아왔지만 배에서 내린 사람은 노인뿐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9월 3일 오후 5시 추 씨의 시신이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5일 남자친구 김 씨의 시신도 인근 선착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나간 젊은 연인은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보성 앞바다에서 대학생 남녀의 시신이 떠오르자 해경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 씨의 몸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지만 김 씨의 양쪽 발목에선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추락사 혹은 동반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는가 했습니다. 9월 25일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6일 그리고 9월 28일 바다 위에 두 구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23살 안모 씨와 24살 조모 씨. 그제서야 경찰은 심상치 않은 연관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착장에 정박된 335척의 출항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추석 연휴 당시 유일하게 출항했던 오종근의 배에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볼펜, 그리고 머리카락과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오종근은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선실에 들어간 틈을 타 문을 잠그고 밖에 있던 안 씨를 추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오종근은 안 씨를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선실 안에 있던 조 씨도 강하게 저항했지만 오종근은 조 씨마저 바다에 빠뜨렸고 이들이 다시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구인 삿갓대로 밀어내 살해했다는 겁니다. 선실 안에 갇혀있던 조 씨가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망망대해 위에서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두 여성이 오종근의 배에 오르기 전 조 씨는 길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줬었는데 그 여성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한 조 씨는 그녀에게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경찰은 실종 위치가 유사하고 시신의 상태가 비슷했던 점을 들어 한 달 전 발생했던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했지만 오종근은 그들을 본 적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오종근을 수사하던 도중 한 어부가 자신의 그물에 걸렸다며 추 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경찰이 복원한 카메라에서는 사진 2장이 발견됐습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오종근의 배를 찍은 사진과 바다에서 작업 중인 오종근의 뒷모습. 첫 번째 사건 당일 오종근의 배에 올랐던 김 씨와 추 씨. 선착장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작업장에 도착한 오 씨는 추 씨를 보고 욕정을 느꼈고 범행에 방해가 되는 김 씨를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김 씨가 몸부림치며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하자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삿갓대로 김 씨의 발목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그리곤 잔뜩 겁에 질려 보고 있던 추 씨를 추행하려 했지만 추 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추 씨까지 바다로 밀어 살해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네, 누구를요? 아가씨. 2008년 2월 1심에서 오종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종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항소마저 기각되며 결국 사형이 확정돼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망망대해 위에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